앞에서 두 원장님께서 이제 방광염하고 이제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빠진 내용만 조금 부과를 할게요. 일단 급성 방광염인 것 같은 경우는 양방에서도 뭐 항생제 3일 요법이나 최근에는 1일 요법이라 그래서 그렇게 항생제를 길게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급성 방광염인 것 같은 경우는 그 침입한 세균의 강약에 따라서 그다음에 본인의 면역력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특히 이 환자분처럼 만성 방광염인 것 같은 경우는 세균의 강약보다는 어느 정도 본인의 면역력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양방 선생님들도 면역력을 강화하는 치료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일단 방광염이라고 그러면 그게 무서운 게 사실 방광염은 아까도 방광은 무균 상태에서 요도에서 상행으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이 상행 감염된 방광이 더 상행 감염이 되면 신장까지 염증이 퍼질 수 있어서 방광 자체는 방광염은 방광만 염증이 있는 상태지만 신장염으로 발달이 되면 굉장히 더 좀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하지 않도록 이 상태에서 조금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40, 50대 여성분들의 한 30% 정도가 어느 정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만성적인 방광 증상을 좀 갖고 계신다 그러는데 그 환자분들을 살펴보면 만성 방광 자극 증상을 안 가지고 계신 보통의 건강하신 분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거의 3배 정도로 높다 그래서 계속 소변이 불편하시면 외출이나 여행 같은 게 굉장히 제약을 받으시기 때문에 약간 생활 면에서도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반드시 좀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앞에서 항생제 치료를 한 달 정도 하셨으면 이제 더 이상 항생제는 크게 의미가 없으시고 한방 치료를 안 받아보셨으면 이제 한방 치료를 반드시 받아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치료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방 치료에 대해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앞서서 이제 이분은 자궁의 근종으로 혹도 제거를 하셔서 지금 폐경 상태, 뭐 연세로 봐서도 폐경 상태가 되실 텐데 일단 폐경이 되고 노화가 되면 신장 기능, 방광을 포함한 신장 기능이 많이 허약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신장 기능이 약하게 되면 당연히 그쪽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신장이나 이 방광이 속한 이걸 한방을 하초라 그러는데 하초를 따뜻하고 보호를 해서 그 기능을 강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 한약이나 침이나 뜸 치료를 그다음에 좌운요법 같은 거를 복합적으로 하시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그다음에 이 수분 대사가 장애가 있는 경우에 뭐 비위 기능이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약간 기혈순환에 문제가 있는 어떤 장기에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치료를 해야지 사실 이 대사가 좋아지기 때문에 혹시 다른 동반 증상이 있는지 기혈순환을 방해하는 어떤 수분 대사 장애를 유발하는 어떤 그런 다른 원인이 있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좀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보통 방광염이나 요도염을 주로 이제 조금 자주 만성적으로 걸리시는 분들 예를 들면 거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이럴 때 좀 많이 걸리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한방에서는 사실 만성적인 요도염, 방광염 이런 방광 자극 증상을 사실 화병의 하나의 증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한방에서는 심장에 화가 쌓이면 심장의 화가 소장을 거쳐서 방광으로 전해지면서 그게 사실 이런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혹시 몸에 화나 열 증상이 있으시면 그거를 화를 잡아주는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 만성적인 이 방광 자극 증상의 치료 방법은 첫 단계 이 청열. 열이나 화가 있으면 열을 끄고 소염작용을 하는 1단계 치료를 한 다음에 2단계로서는 수분 대사를 잘 되도록 어떤 기혈순환을 조절하는 게 2단계가 되고 3단계는 가장 중요한 신장에 헌행한 신장의 기운을 보호하는 보신, 온신 방법을 쓰시도록 하셔야 되는데 일단 한약이나 침이나 뜸, 좌운 치료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치료 받으시고 오늘은 한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리면 약침요법이 있습니다. 약침요법 중에서 제가 쓰는 방법은 면역약침이라는 약침이 있는데요.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아랫배는 따뜻하고 이 심장, 이 가슴 상부 쪽은 굉장히 차가워야지 이게 정상적인 순환이 됩니다. 그런데 노화에 의해서 뭐 폐경이 되고 화가 있고 이러면 아랫배는 차가워지고 혈경막 위에 가슴 위쪽은 뜨거워지면서 이게 위아래가 따로 놀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바로 잡아주는 게 수승화각이라는 명형약침인데 아랫배 차갑고 허약해진 이런 하초 부위에
이 기운은 따뜻하게 데펴주고 화는 가라앉혀주는 면역약품 요법을 쓰면은 상당히 좋은 치료 효과를 임상에서 굉장히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혹시 그 면역약품 중에 수승화강 약침을 처방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면 한번 치료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원장님들께서 이제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음식이라든지 말씀드렸는데 저는 한 두 가지만 더 조금 저기를 할게요. 일단 아까 뭐 뒷물 할 때 이렇게 앞에서 뒤로 씻는 건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뒷물이라고 하는 굉장히 질세척을 자주 하시는데요. 질세척을 너무 자주 하다 보면 질내에 있는 정상 세균이 너무 많이 없어지면서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 오히려 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잦은 질세척은 조금 뒷물을 자주 하시는 건 조금 자제하시고 그다음에 이 방광염을 일으키는 세균은 거의 80% 정도가 대장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장에 유효한 유산균을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혹시 유산균 제품이라든지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는 어떤 그런 음식을 드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설사를 20년 동안이나 하셨다 그러는데 얼마나 힘드실지 좀 걱정입니다. 일단 설사라고 하는 거는 하루에 뭐 4번 이상, 그다음에 하루에 뭐 250g 정도 이상의 묽은 변을 계속 보는 상태를 설사라 그러고 그 설사 상태가 2, 3주 연속되면 만성 설사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이상 되었으면 분명히 뭔가 이 장부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일시적으로 외부에서 음식을 잘못 먹은 거는 분명히 아닐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제목에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저기 병명을 적으셨는데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일단 어떤 스트레스야 위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교감신경, 이 신경 정신적인 문제하고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서 또는 외부에서 뭐 음주를 과도하게 하였거나 뭐 잘못된 특히 내장에 약간 자극을 일으킬 만한 어떤 이상한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좀 일어나는 건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지도 않고 약간 이 양방적인 병명보다는 한방에서 왜 이런 설사와 소화장애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뭐 어지러움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재방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거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전형적으로 한방에서는 어떤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노폐물이 쌓인 거를 습담 또는 담음이란 표현을 하는데요. 일단 왜 사람이 음식을 먹어서 소화가 잘 돼서 일단 음식을 먹으면 소화액이 침부터 위액이 나와서 잘 삭혀지는 화학적 소화를 거친 다음에 물리적으로 위가 운동을 합니다. 위가 운동을 해서 거기서 정상적인 기혈, 에너지가 나오고 그 에너지가 간의 소설 기능이라고 하는 이 전신으로 퍼쳐진 기혈 순환의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이 음식물의 노폐물은 소장과 대장을 거쳐서 소장에서는 한 번 더 영양분의 흡수를 거치고 대장에서는 정상적인 장 운동, 장의 연동 운동에 의해서 수분이 흡수되면서 정상적인 변이 만들어지는 게 이게 사실 정상적인 변이 만들어지고 소화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어느 하나가 장애가 있어도 이 환자분처럼 이런 복합적인 증상을 나타나시게 되는데요. 그러면 일단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위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비위 기능이 혹시 저하가 돼서 위장 운동이 안 돼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침 치료를 받으셔서 위장 기능을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침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위장 기능에 위 기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기혈이 이 전신으로 퍼지기 위해서는 간의 소설 작용이 필요한데 일단 몸에 스트레스가 많다거나 어떤 신경이 예민해졌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 간의 소설 기능이 문제가 생겨요. 그럴 경우에는 화를 좀 다스려서 이 간의 소설 작용을 조금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 치료는 당연히 침 치료도 가능하고 조금 심하신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조금 한약 치료를 조금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장의 흡수 기능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장이 너무 차가워도 일단 장의 운동이 안 되면서 흡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장에 한 100 정도의 음식물을 조금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장을 갖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너무 많은 양의 식사를 했을 경우에도 사실 그게 소화를 못 시켜서 그게 설사로 될 수가 있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입맛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실증보다는 이렇게 위장이 많이 차가워져서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각 단계별로 본인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각 단계별로 조금 원인을 정확히 찾아서 필요한 침 치료, 그다음에 따뜻하게 해주는 뜸 치료,
그다음에 배를 따뜻하게 하는 온열 치료, 핫팩, 그다음에 필요한 한약 치료를 조금 복합적으로 받으시면 굉장히 20년 동안 굉장히 고생하셨던 이런 만성 위장 장애를 좀 치료할 수가 있는데 사실 20년 된 병을 뭐 한두 달 치료해서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연세도 68세로 조금 고령이신데 이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이제는 어떤 치료가 아니라 관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물론 의사 선생님이 해주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굉장히 음식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뭐 위장에 부담이 된 담음을 만들 만한 기름질 음식이라든지 밀가루 음식, 그다음에 속을 차갑게 하는 너무 찬 음식, 예를 들면 뭐 온도가 찬 음식도 해당이 되지만 성질이 차가운 과일로 치면 수박이나 참외, 그다음에 뭐 채소로 치면 오이, 뭐 메밀 이런 종류 조금 삼가하시고 대신에 메밀이나 생강차 같은 계피차 같은 속을 좀 따뜻하게 데펴줄 수 있는 차를 조금 마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식 호흡을 하시면서 복부 쪽으로 조금 좋은 기가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평소에 따뜻한 손으로 엄마 손을 약손하듯이 복부 마사지를 충분히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위 치료만 해서는 안 되고 위 치료, 장 치료, 그다음에 어떤 간의 소설작용 치료, 화가 있으면 화 치료. 만약에 연세가 드셔서 아래 하초 기운이 차가워졌으면 그거를 양기를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복합적으로 하셔야지 20년 동안 좀 고생하신 이 증상이 조금 개선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